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켄자입니다. 어제는 스쿠발이 원래 켄자한테 약간 약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삼진도 많이 잡으면서. 오늘도 이제 마이즈인데, 사실 마이즈가 일정 구간 동안에는 막 스쿠발보다도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실점이 좀 있어요. 6월 중순부터 3실점, 4실점, 그 다음 한 번 잘하고 빵 실점하고 6점이 2실점으로 잘하다가 필라델피아한테 또 이제 4실점이 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천사전도 사실 제가 이때도 디트로이트를 좋게 봐가지고 경기를 좀 봤는데 마이즈가 경기 내용이 좀 별로였었어요. 그리고 타구에 공을 맞기도 하면서 일찍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즈가 약간 의심이 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와카가 나오는데 와카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 하더니만은 저번 경기 샌프란시스코한테 6이닝 동안 1실점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와카는 나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얘도 뭐 디트로이트한테 그렇게 막 약한 편은 아니에요. 당장 이제 올해도 디트로이트한테 7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 바도 있었었고 요즘에 켄자가 빠따가 그리 엄청 나쁜 시기는 아니거든요. 어제도 막 노아 카메론이 잘한다든지 어제는 사실 양팀이 빠따보다는 선발들이 좀 더 빛이 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지금 켄자가 한 점 차 경기를 이제 5경기 연속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언더가 좀 많고 그래서 이게 마이즈가 지금 좀 상태가 별로라 가지고 애매하거든요. 나는 어제처럼 디트로이트를 편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저는 일단 8.5 기준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좀 승리가 있지만은 언더 비율이 꽤나 높다든지 켄자의 이런 한 점 차 비비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켄자도 빠따가 사실 구멍이 조금 있어요. 나는 그냥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마이즈는 약간 켄자한테는 약한 편이라고 하고 이거는 원래 같으면은 마이즈 쪽에 좀 더 우세를 봐야 되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 애리조나인데요. 제가 어제도 이게 애리조나 역배를 좀 생각을 했던 건 일단 2로드 등판인 것도 있고 워싱턴이 홈발을 너무 못 받아요. 52승 52패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다른 성적인데 홈에서는 지금 20승 32패로 꼴찌인데 원정 성적은 전체 2등 수준입니다. 워싱턴이 홈에서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죠. 자, 그리핀의 일단 올 시즌 내용들을 봤을 때 아주 좋아요. 11승 2패로 본인도 승리를 잘 챙겨갔고 얘가 이제 16승 4패입니다. 이 친구가 경기 등판을 했을 때는 팀이 팀의 승률이 80%가 넘는다는 건데 아까 제가 워싱턴이 홈에서 약하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얘가 등판했을 때 홈에서는 그 7승 2패고요. 최근에 6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포스터 그리핀이 얘가 나올 때만큼 워싱턴이 홈에서도 단단하다. 원정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만큼 그리핀 등판 경우에 워싱턴의 승률이 매우 좋다는 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 최근에 이닝 자체는 막 7이닝도 먹고 하는데 중간중간 못 먹을 때도 있긴 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포스터 그리핀이 8경기 연속으로 예선 선발 등판해서 실점이 단 1점씩밖에 없었다. 8경기 연속으로. 뭐 사실 그리핀은 저는 약간은 의심을 하기는 해요. 이로드 케이스처럼 이제 방어율과 FIP의 괴리가 좀 있다. 얘가 삼진 잡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엔 삼진을 9개 잡는 날도 있고 9이닝당 삼진 개수가 8점대 후반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대가 브렛이라는 선수. 제가 얘가 저번에 등판했을 때도 그 어슬렉스 상대였는데 어슬렉스가 저한 상대로 원정일 때 엄청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 등판이면은 사실 좀 해볼만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브렛이 뭐 4.2이닝 정도 쏘홈런 2방 주긴 했지만 얼추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반면 메이저리그 올라서는 2이닝, 2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여가지고 좀 만만하게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워싱턴은 사실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가 엄청 세거든요. 근데 홈일 때도 나쁘진 않지만은 일단은 좌한 상태로 강한 팀이라고 한다. 오늘은 일단 뭐 그리핀 등판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이랑은 전체 선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일단은 워싱턴을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하네요. 지금 애리조나가 빠따가 조금 괜찮은 시기이긴 한데 오늘은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워싱턴도 빠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날이지 않나. 그리핀인 경우에는 워싱턴의 이런 약한 홈발 이런 것들도 크게 해당 사항은 없다. 팀이 홈일 때 20승 32패인데 그리핀 경기일 때만 7승 2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9.5 기준에는 저는 언더도 살짝은 생각은 해볼게요. 워싱턴 빠따가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그리핀이니까 애주나 빠따 기세가 무서운 거는 맞아도 좀 막아줄 만은 하겠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천사인데 이 경기는 사실 가기가 너무 별로죠. 당장 어디만 생각을 해봐도 솔직히 로건 앱이 저는 그 전까지 좀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냥 사실점 경기였었어요. 또 이제 불펜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샌프가 또 이제 연장 가서 겨우겨우 이기긴 했는데 오늘은 로비 레이면은 요즘에 뭐 싱크 활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장 저번 경기도 4이닝밖에 못 먹었습니다. 제구 리스크가 늘 있는 것도 그렇고 로비 레이가 약간은 애매하고요. 기록은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뭐 홈일 때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건 확연히 있긴 합니다. 원정이 4.35 홈에서는 2.44니까 확연하게 뭐 홈에서 좋다고 할 수는 있기는 해요. 내일 뭐 여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구장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기본적으로 기온이 엄청 낮습니다. 여기가 바닷가라 그런지 기온이 낮으면 일단은 타구가 좀 뻗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샌프 구장은 늘 이렇게 홈런에 대한 부분은 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있어갖고 로비레이한테는 유리한 구장이죠. 그리고 라이언 존슨 저번 경기도 5이닝 동안 이때 갖다 이제 마이즈랑 붙은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즈보다도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재구난조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피안타를 2개밖에 안 맞았어요. 사실 뭐 이름값은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 은근히 그냥 근근히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율 대비 요즘의 활약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하는데 글쎄 지금까지 천사가 엄청나게 언더세가 심했었는데 9경기 연속 언더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뭐 연장을 안 갔어도 이미 오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 경기 이제 언더가 맛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리고 불펜 리스크도 상당히 심한 팀이고 천사는 뭐 원정일 때 홈런을 조금 더 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로비레이의 홈바라 생각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뭐 또 한 번 볼 생각이기는 한데 어제 경기 같은 것들을 보니까 좀 정남이가 떨어지죠.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다고 봤고 8.5 기준에 역시나 뭐 언더를 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거는 뭐 언더가 많은 기조 그런 것들을 뭐 배경에 두는 거 말고는 근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빠따라든지 그리고 불펜 리스크 얘네들도 어제보다도 오히려 또 이제 못 믿을 만한 애들도 덜어 있다. 언더 역시 확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보스턴 대 토론토입니다. 소니 그레이랑 시즈고 제가 어제도 이제 보스턴이 15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그 경기는 유망주 투수가 오프너로 올라가 좀 터진 거 아니었냐.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빠따가 도와주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보스턴이 여전히 좀 보기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어제는 산도발이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안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스턴이 어제도 산도발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얘네가 이제 불펜이 사실점이 나면서 이 경기를 비벼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동점을 주고 나서도 재차 리드를 뭐 챙긴 거기 때문에 보스턴이 여전히 이런 좀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다가 소니 그레이 제가 매번 이 친구의 지금 기록도 기록이고 얘가 나올 때 팀의 승률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상대인 시즈도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슐리틀러 다음으로 사이언 2순위 주자입니다. 아마 소니 그레이도 이제 순위권 근처에 가긴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아마 시즈가 조금 더 위인 걸로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많은 삼진 개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번 경기 때는 사실 그 전전 경기가 노이트에 도전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페이스였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기를 이런 메가톤급 경기를 하고 난 뒤에도 시즈가 흔들리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템파베이한테 실점은 5점이나 했었습니다. 뭐 에러 기반 2실점이긴 했지만 어쨌든 실점은 실점이고 홈런도 2방이나 있었고 마지막에는 좀 보크까지 저지른다든지 흔들리는 면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언제 좋고 언제 나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뭐 보스턴 상대로의 전적 같은 게 엄청나게 뭐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뭐 소니 그레이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스턴이 팀적인 스피릿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니 그레이 믿는 거 그리고 팀의 폼발 이런 것과 함께 뭐 한편으로는 좀 언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냥 지금은 보스턴은 사실 좀 거리를 둬야 될 따로 생각은 하긴 합니다. 소니 그레이라는 이름값만으로도 보스턴을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다. 시즈라고 할지라도 저는 토론토보다는 지금 보스턴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또 이제 또 양팀의 선발 투수발도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지금 빠따가 그리 안 좋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샌디에고인데 유리 페레즈랑 시어스네요. 이게 유리 페레즈가 제가 확실히 부상 복귀 이후에 지금 대단히 좋은 폼이라고 했거든요. 저번 경기도 구속이 잘 나오면서 6이닝 동안 삼진 9개. 그런데도 팀은 또 졌습니다. 유리 페레즈가 충분히 잘 해줬는데도.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10연패째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이제 7월 9일날 이때 5할 승률보다 10승을 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10연패를 박아가지고 지금 이제 반반 승률이 됐습니다. 52승 52패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마이애미 하락세가 명확하다는 건데 팀적인 분위기가 너무 처박고 있네요. 오늘 솔직히 유리 페레즈랑 시어스면은 물론 시어스도 제 기대보다는 잘하는 날이 덜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리 페레즈를 좋게 봐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팀의 기운이 너무 안 좋기는 해. 어제 샌디에고도 이제 뭐 메이스 밀러 던지다든지 불펜 소모도 많았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제 구스토 위시로 마이애미가 불펜 대회를 돌린지라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애매해요. 유리 페레즈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마이애미가 보기 좋은 경기인데 부가 요건들이 너무 안 따라온다.
참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샌디에고의 역배 보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거는 글쎄 마이애미의 이 연패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런지 어쩌면 장줄이잖아요. 마이애미 반대 보는 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삼는 거긴 한데 오늘 샌디에고가 시어스도 못 믿고 핵심 불펜들도 많이 썼다. 마이애미도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저는 양 팀의 지금 빠따 폼상 마이애미가 어제도 잘 치고도 2점밖에 못 뽑았거든요. 9안타 하나 쳤는데 결국에 점수는 그냥 솔로 홈런 2방이 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이애미가 기운이 지금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달리만 하면 한 번 이거 끊기만 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저력 같은 뭐 뒷심 같은 것들도 있는 거긴 한데 애매하네요. 또 좀 가기가 별로가 돼버렸고 저는 현재 관점에서는 또 언더를 보긴 합니다. 유리 페레즈니까 유리 페레즈가 얼추 막아주고 근데 또 이상하게 팀은 못 챙겨가는 그런 빠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그런 계산이어가지고 이거 막연하긴 합니다. 그냥 이거 10연패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생각하는 거긴 한데 언더라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샌디의 역배라든지 프렌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양키스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가 아직까지도 TBD예요. 선발 투수가 누구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구간에서는 랑엘 같은 애도 올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못하다 보니까 마이너리그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브라이언 켈러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적이 없다고 하고 오랫동안 마이너리그나 뭐 일본도 다녀오는 이런 중고 신인인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전적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사실 공 같은 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닝이랑 비슷하게 3점 먹어줬고 볼넷을 거의 안 줬다. 지금 생각보다 올릴만한 시기다. 이런 게 있는데 양키스 오늘 웨더스입니다. 글쎄 양키스의 웨더스도 제가 그동안 좀 살짝 이제 반등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포심 같은 거가 이제 홈런을 너무 맞다 보니까 체인지업이나 스웨이프 같이 이런 좋은 공들 좀 던졌는데 체인지업도 좀 쳐맞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드히트가 9개나 됐었고 5실점이나 했던 웨더스는 또 이제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상대적도 약간은 좀 별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만난 건 아닌데 피안타율이 368에다가 피 장타율이 너무나도 높다고 한다. 난 이런 것들 때문에 양키스가 오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어제도 경기가 되게 팽팽했었고 슈리틀러가 이제 내려갈 때쯤 그때 1, 2로 채르고 내려갔잖아요. 그때 필라델피아가 사실 이제 좀 처음에 안타 때는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만도 했는데 도밍게스의 송구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도 태그업 상황에서도 이 벨린저가 좌익수 자리에서 송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둘 다 리얼미터가 못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 잘 막아둔 것도 그렇고 그냥 양키스가 1대0으로 승리를 할 만한 좋은 배경들을 가져갔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다르게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 오늘 홈 경기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선발이 좀 애매한 만큼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는 0승 9패다. 홈인데도 언더독일 경우 그때는 0승 9패라고 하던데 이런 친구를 글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리그 기록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좀 올 시즌에 안 그래도 신인 선발들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딱 올라왔을 때 호투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웨더스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도 해서 지금 좀 별로죠. 필라델피아나 양키스나 지금 빠따가 둘 다 좋게 보기도 애매한지라 전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기록발로는 필라델피아 홈에서 역배일 경우에 너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랑 함께 뭐 양키를 보기는 할 텐데 사실 근거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8.5 기준에 오히려 언더 같은 게 좀 다가오는 느낌?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양팀 빠따가 안 좋다는 거나 이 친구를 너무 올려치는 거기는 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좀 강팀들 간의 매치이니만큼 보기엔 나쁘지 않지만 좀 경계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닉 마르티네즈랑 바이비고 저는 뭐 여러 번 닉 마르티네즈 의심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의심을 듣고 잘 해준다. 그냥 따지고 보면 올 시즌 이제 얘가 이제 20번이나 이제 등판한 셈이거든요. 오늘까지. 근데 여지껏 19경기 동안 단 한 번 아마 디트로이트전인가 해서 그때 이제 사실점했던 경기 말고는 한 번도 얘가 이제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원정보다는 홈이 살짝 방어율이 높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우직하게 되게 잘해줍니다. 당장 뭐 지난번 경기 때도 그렇고 제가 매번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우직하게 잘 해줘요. 그리고 바이비 원래는 시즌 초중반쯤에는 홈이랑 원정 필사 중에 원정일 때가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기록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뒤집어가면서 올 시즌 피홈런이 20개나 있지만은 홈에서는 14개 원정에서 6개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템파 구장에서는 홈에서 홈런을 잘 치고 홈런이 홈에서 좀 더 잘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비가 좀 더 리스크는 있을 만은 한데 일단은 저는 닉 마르티네즈를 좀 더 좋게 보기는 할게요. 이건 아무래도 바이비의 기복 같은 거?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템파베이는 지금 빠따가 좀 좋은 구간인데 클리블랜드는 이제 뭐 라미레즈가 복귀를 했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스티븐 콴이 완전히 부활을 했습니다. 7월달에만 타율이 4, 2푼 6리에요. 그리고 OPS가 1.079다. 이외에도 브라이언 오키오 꾸준히 좋고 체이스 네라우터 952 찍고 있습니다. OPS가 오스틴 헤지스 같이 뭐 포수, 뭐 대타로 기용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1.227이라는 좋은 지표도 보여주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빠따가 지금 나쁘진 않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저는 뭐 의심은 된다고 해도 바이비보다는 닉 마르티네즈가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선수들의 차이가 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바이비가 일단 홈런을 더 많이 맞았고 닉 마르티네즈는 삼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오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주자를 좀 득점권에 내보내는 거 그런 것들은 바이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도 닉 마르티네즈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스킨스랑 이마 나가고 뭐 아시다시피 스킨스는 올 시즌 방어리 이 모양 이 꼴이죠. 기대보다 훨씬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한 3경기가량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주면서 좋은 내용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애시당초에 얘가 뭐 망하더라도 망해봤자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재구력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3경기 동안 또 이제 피홈런도 많이 안 맞는다. 그래서 스킨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워낙에 너무 고점이 대단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마 나가도 직전 경기 때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었죠. 요즘에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넓게 봤을 때 7경기 정도 이 기간 동안 이닝을 조금 못 먹는 날이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잘 해왔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가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세라고 볼 만한 것 같고 저번 경기는 구속도 안 나왔는데 뭐 홈런도 안 맞고 7이닝이나 잘 먹어줬다고 합니다. 아마 이날도 바람이 좀 외곽으로 많이 불었나 그랬을 건데 그런 날에도 잘해줬다는 게 있었어요. 더구나 이마 나가는 또 피츠버그 상대로는 5경기 동안 32이닝 0.28 딱 이제 피홈런으로 인한 실점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마 나가는 피츠버그를 상대를 하면서 솔홈런 하나 맞은 거 말고는 그냥 안타 자체도 많이 안 줬어요. 32이닝 동안 피안사가 13개니까. 물론 이거는 대부분이 피츠버그가 한창 못 치던 작년이나 뭐 재작년 그때 기록이 많긴 하지만 올 시즌에도 6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피츠버그 상대로. 뭐 그런 것들 등등해서 전 이걸 이마나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언더 접근 여기 있는 것처럼 컵스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좀 이제 못 친다고도 합니다. 피츠버그도 지금 빠따세가 그리 좋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언더라든지 그리고 배당 대비 한번 시카고 컵스의 역배나 프레임 이런 걸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마나가가 대피츠버그전이 너무 좋고 반대로 스킨스는 컵스전이 약간 평범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살려서 언더나 컵스의 역배 뭐 이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의 퀄리티는 확연하게 전 스킨스가 앞선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록발이나 최근에 폼발 이런 것들은 피츠가 그렇게 이 정도의 1.56짜리 배당을 물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볼티모어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자, 어제는 이게 트레버 로저스 등판이었는데 사실 이게 뭐 로저스가 나온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나왔고 7이닝 2실점으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볼티모어가 찬스를 너무 못 살려가지고 이게 얼핏 봤을 때 그랜트 홈즈한테 5이닝 3실점으로 이렇게 뽑은 거면은 충분히 뽑은 만큼은 뽑은 거예요. 찬스를 너무 못 살렸고 결국에는 또 이제 불펜에서 홈런 한 방 맞아가지고 연장전 간 다음에 연장 가가지고 이게 7점이 나가지고 이게 언더가 터져버렸는데 이 할러데이의 결정적인 실책들 분명 아마 주자 1, 2루인가 그 상황에서 잘 잡았거든요. 송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기회를 추가적으로 줬고 키트리지가 삼진을 2개나 잡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올스너한테 3홈런을 쳐맞아 버렸죠. 참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할러데이의 실책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이거를 보냈으면 아마 병살타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고 가서 키트리지가 삼진을 2개 잡았으니까 무난하게 연장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할러데이의 이 실수가 너무 아쉬웠다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애틀랜타가 그랜트 홈즈 다음에 불펜 한 명 쓰고 아이저 에르난데스인가 하여튼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애틀랜타 와서는 거의 뭐 2년 만에 메이저리그 처음 등판하는 거였었거든요.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볼티모어는 얘네들이 찬스를 매우 못 살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이게 저런 방식으로 승이나 언더가 다 터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볼티모어 승이랑 언더를 모두 갔기 때문에 거기에 좀 피해자가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브랜든 영은 제가 몇 번 스플리터의 변화를 주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요즘엔 스플리터가 피안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터 바를 이제 내세우긴 좀 그래. 근데 그냥 잘 막습니다. 저번 경기도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막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 막습니다. 요즘에는 방어율이 3.25니까 중간중간에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올 시즌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반대로 브라이스 엘더는 전반기가 매우 훌륭했었지만은 전반기 막판에 이걸 다 까먹었고 결국엔 방어율이 4점대까지 갔다고 했는데 근데 직전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또 좋은 경기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를 한번 통해서 끊어내긴 했었어요. 글쎄 그때 뭐
상대가 샌디우였는데 저도 그때 오바를 봤지만 엘더를 못 믿고 그런 경기가 뭐 언더가 나온다든지 엘더가 이게 흐름이 좀 바뀌었나? 글쎄요. 그때 당시 샌디가 엄청 못 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제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또 한 번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도 볼티모어의 승리를 볼 생각이긴 합니다. 애틀랜타가 뭐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좀 점수를 못 냈다고 한다. 중간에 뭐 10점을 낸 적도 있지만은 그냥 나는 볼티모어가 지금 팀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어제도 저는 패배보다는 승리에 가까운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언더든 승리는 다 터져서 그렇지 저는 오늘도 한번 볼티모어한테 뭐 미련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라이언이랑 바넷. 자, 뭐 아시다시피 라이언은 그냥 미네소타의 에이스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저번 경기 때도 이 친구가 매년 피홈런을 오지게 맞는 구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피홈런도 되게 적었고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저번 경기가 단일 경기에 피홈런을 6개나 쳐맞는 날이었습니다. 자, 라이언은 최근 몇 시즌들을 보면은 자, 23년에도 뒤쪽에 보면요. 6월부터 이제 한 8월까지 이렇게 한 뭐 7경기 동안 피홈런을 17개를 몰아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한 경기에 막 4개씩 맞는다든지 이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즌 좀 약간 밋밋하긴 해도 5경기 동안 피홈런을 8개 몰아맞는 시기가 있었고 이때 방울도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작년 이때도 이제 8경기 동안 피홈런을 11개를 몰아맞는 구간이 좀 이제 시즌 후반부에 있었다. 8월달 9월달에 이래가지고 조지는 시기가 한 번씩 와요. 그래서 나는 저번 경기가 약간 좀 그 신호탄이 아닐까. 피홈런을 6개 맞은 거 아마 올 시즌 라이언이 12개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맞았거든요. 저번 경기 때만 졸라게 많이 맞은 겁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이 라이언이 슬슬 또 그게 오나? 싶은 거죠. 내일 상대가 바넷이면 얘도 좀 대체 선발 격이에요. 어슬리스가 지금 JT긴도 IL에 오른지라서 땜빵 선발이 필요한데 뭐 어제 비슷한 관점에서 씨발레가 없으니까 그 제이코 로페즈로 투입을 했는데 로페즈는 마이너 가서 좀 절치부심을 하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슬이 어제는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친구가 아마 이닝을 길게 가지도 못할 거고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라이언을 좋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어슬레스도 제가 몇 번 요즘에 한창 빠다가 바닥이었다가 좋아지기도 했다. 얘네들이 엄청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6경기 동안 원정에서 경기당 1점밖에 못 뽑았다. 그런 시기들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많이 못 뽑히다가 후반기 시작하거나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구간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안 좋았던 기간을 딛고 후반기에는 슬슬 빠다가 살아나고 있는 그게 뭐 닉 커츠라든지 젤로프 이런 메인 타자가 없음에도 소더스톰이나 윌슨 같은 애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매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점수를 조금 뽑아.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언더게임이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거는요 라이언을 못 보겠다 그거 하나뿐이고 그냥 마냥 이제 뭐 어슬렉스 역배나 오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라이언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번 경기가 그냥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때 뭐 해설자분들도 여태까지 기록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봤던 것처럼 라이언은 특정 시기에 이렇게 안 좋은 게 확 오는지라서 저는 좀 그런 시기들은 피해갈 생각입니다. 당분간 라이언을 좀 조심할 거고 마냥 이건 라이언과 미네소타를 보기 싫어서 어슬 쪽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많이 없죠. 자, 화이트삭스 대 휴스턴 경기 버크랑 브라운입니다. 자, 션 버크는 제가 구속 상승발로 요즘에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런 기간이 거의 한 6, 7경기가나 되니까 아주 좋은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번 경기 때는 딱히 뭐 구속 상승이 있지도 않았는데 토론토 상대로 6.2이닝 동안 피 한 2개밖에 안 맞으면서 매우 좋은 경기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상대가 시즈였는데 제가 그때도 시즈인데도 버크를 좋게 봤었었죠. 그래갖고 이제 승리로 인도를 했는데 그냥 요즘에 화싹 내부적으로 폼이 가장 좋은 선발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마틴 같은 애들이 거의 뭐 1선발 격이었는데 지금은 버크가 마틴보다도 기록이 좋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믿을만한 상태라는 거고 휴스턴의 헌터 브라운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이긴 한데 올 시즌은 조금 못 미치네요. 아무래도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길게 못 뛰었고 최근에는 올라올 때도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게 다 재구난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40이닝 동안 볼넷이 28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즌 스타트도 늦었었고 올라와서도 그리 좋지가 못하다. 최근 경기에서 볼넷을 6개, 5개, 4개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지라 지금 브라운의 재구난조가 상당히 심각하고 뭐 홈런을 많이 맞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올 시즌 그 예년 대비 비율상으로 홈런이 꽤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주자를 많이 쌓다 보면 화싹 같은 팀한테는 한 방을 또 허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브라운이 별로 안 좋게 보이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버크라 가지고 그런지 이게 배당이 화싹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화싹은 지금 좀 하향세고 휴스턴은 빠따가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글쎄요. 브라운의 또 고점을 생각하면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저는 방향차는 화싹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화싹은 홈에서 기록이 대단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어제는 뭐 경기 결과가 따라오진 않았지만은 오늘은 그냥 버크를 좀 더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네요. 어제 마틴보다는 지금 버크가 좀 더 이제 믿을만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배경 삼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러키 대 콜로라도 경기. 제가 어제 미러키를 매우 좋게 봤는데 아주 뭐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미러키 타고는 워닝 트랙 근처에서 잡힌 반면 콜로라도는 안타를 상당히 많이 뽑았다. 장타도 꽤나 나오고 주루 플레이 같은 것도 콜로라도가 훨씬 더 좋았었고요. 그래서 게임 플랜을 콜로라도가 잘 짜온 것 같았는데 어제 나왔던 드로안보다도 개선은요. 이닝 소화라든지 안정감이 조금 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가노는 부상 복귀하고 첫 경기에 잘했고 어제까지 잘해버렸잖아요. 어제로 스가노가 10승이나 시즌 승리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펠트너는 저는 원래 스가노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폼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저번 경기 때 볼넷 4개에다가 피오너를 3개나 맞는 지금 확연하게 안 좋은 기간입니다. 저는 어제보다도 콜로라도의 마운드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어제 좋은 불펜들도 많이 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개설을 그렇게 막 믿는 건 아니긴 하고 미러키도 어제 봤다가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미러키를 봐야 될 것 같은 제가 어제도 말했던 이번 시리즈들이 이 여러 팀들이 이런 구도발 미러키는 전체적인 승률도 상당히 좋고요. 미러키가 전체 2등이고 콜로라도가 전체 이제 26등이거든요. 어제만 해도 한 29등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양팀은 이제 기본적인 승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미러키는 홈에서 3등, 콜로라도는 원정에서 공동꼴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28등이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도상으로 미러키가 많이 유리한 구도다. 그랬는데 어제 경기가 터진 거거든요. 나는 이러면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미러키를 보고 싶다. 어제도 뭐 경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가 홀 오브 페임 주간, 명예의 전당 선수가 발표되는 주간이고 미러키도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레전드들의 경기 막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있던데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주지가 못했었죠. 어쨌든 어제보다 좀 뭔가 믿음은 조금 죽긴 했지만 미러키가 이길 턴인 것 같긴 하거든요. 펠트너가 좀 별로라는 것과 함께 저는 그래서 뭐 미러키 쪽 좋게 보고 오늘은 오바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설을 조금 못 믿는 거 펠트너가 확연하게 요즘은 좀 별로 같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미러키 쪽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치 대 다저스입니다. 오늘 맥클레인이랑 야마모토인데요. 자, 맥클레인도 사실 요즘에 많이 회복세였었습니다. 저번 경기도 필라델피아한테 삼진 10개나 잡으면서 그때 이제 상대가 랑엘이었으니까 매치가 좀 유리한 구도였었죠. 그런 경기를 이제 승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한 4경기가량 큰 회복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콜스타트 피칭을 해줬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게 매우 좋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방어울도 좀 볼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팀이 너무 빡세기는 해. 여태까지 맥클레인은 다저스 상대로 7이닝 1실점 경기를 올 시즌 초반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다 한 경기일 뿐이고 야마모토는 당장 직전 경기도 완투승을 했습니다. 그 전 경기 때 애리조나전에서 6이닝 6실점으로 한동안 너무 잘해주다가 한 번 끊기는 경기가 있더니 바로 다음 경기 때 완투승으로 크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야마모토는 저는 아마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도 사이영 순위가 최소한 한 4등 안에 들지 않을까 그 정도의 활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경기 때는 지금 방어이 조금 고장이 나긴 했지만은 어제는 올 시즌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닝도 곧잘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치업상으로 그 매치는 홈발을 엄청 못 받는다. 21승 29패로 홈에서 이제 뒤에서 3등이라고 했고요. 다저스는 전체 성적도 리그 전체 1위인데 원정 성적도 리그 전체 1위예요. 이런 팀들끼리 붙는 거라 가지고 이것도 구도바로 다저스가 많이 먹고 들어간다. 자, 어제 경기 때 후안 소토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L에 갈 가능성이 높대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후안 소토의 올 시즌 성적들이요. 게임 로그인데 OPS가 947이고 홈런을 21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84경기가 전부 다 후안 소토가 출전했던 경기거든요. 소토가 뛴 경기는 40승 44패다. 근데 전체 승수가 43승 61패입니다. 그러면은 소토가 없을 때는 3승 17패에 그쳤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오늘 구도바로 맥클레인이 조금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소토가 없는 타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다가오만 할 것 같다. 그런 의견과 함께 저는 그냥 다저스를 또 무난하게 볼 것 같아요. 소토가 없는 빈자리 3승 17패라는 거 이게 좀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냥 야마모토가 저는 맥클레인보다 시즌 전체적으로 넓게 더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빠따가 살짝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다저스를 좋게 볼 것 같고요. 실점 호 기준에 언더 또한 괜찮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 파란테랑 그린인데요. 요즘에 안드레 파란테가 맛이 조금 떨어졌죠. 저번 경기는 5점 웨이링 3실점 그냥 그럭저럭 해주긴 했지만은 이날도 볼넷 2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밀어내기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판이 됐어요. 특히나 잘 막다가 6회에만 이렇게 좀 몰아맞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발목을 잡힌 케이스고 그전보다는 지금 확연하게 맛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전에 한 6, 7경기랑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7월달부터는 조금 이제 꺾이는 모양새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뭐 수비가 못 도와줬다거나 이런 약간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땅볼 수술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테는 결국 방어이 다시 또 이제 4점대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고. 자, 헌터 그린은 이제 복귀하고 네 번째 경기입니다. 첫 경기 때 졸라 못하더니만 다음 경기 때 7이닝 3진 12개 그리고 직전 경기 쿠오스 가가지고 6이닝 3실점 쿠오스에서 그동안 되게 못했거든요. 저번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두 경기가 7이닝 6이닝 먹는 동안 거의 공을 100개 가까이 던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구성이 조금 이제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되게 못 치거든요. 헌터 그린은 여지껏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뭐 시즌 얘가 아직까지는 좀 궤도에 돌아서기 전에 22년, 23년 이때 기록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좀 이제 자리를 찾아갔던 24년에도 7이닝 경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헌터 그린은 저는 얼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방어를 경기를 얼마 안 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좋아질 요량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후반기에 헌터 그린은 조금 좋은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너무 말이 아니어가지고 최근에 넓게 봤을 때는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런 하락세에 있는 구간인데다가 신시내티가 지금 빠따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어제 좀 이제 메인물 팬들을 많이 썼다 이런 건 있어서 그린이 좀 많이 던져주면 좋겠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우한 산대로 홈일 경우에도 꾸준하게 점수를 못 뽑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저는 여러 번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보다도 원정에서 점수를 더 잘 뽑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까지 근거 삼으면서 저는 뭐 신시내티의 역배 방향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빠따 약세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인데 일단은 이게 매치업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자 이게 메리너스와 레인저스는 이제 4게임 시리즈를 한다. 4게임 시리즈를 하는데 어제는 텍사스가 이겼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 2등을 가리는 매치가 될 거다. 어제 경기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7월 달에 두 팀 다 7승 9패였거든요. 근데 한쪽은 시애틀은 방어를 준데 빠따를 졸라 못 쳐.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방어는 개판인데 빠따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언더팀, 한쪽은 오바팀 이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 간 텍사스가 승리를 했고 오바 쪽으로 이게 좀 가닥이 잡혔단 말이죠. 오늘은 이볼디랑 브라이언 우인데 사실 이볼디도 저번 경기 때 볼넷 2개다 피홈런 3방 맞으면서 구속도 안 나오고 4이닝 만에 내려간 경기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전까지도 그렇고 여태까지 뭐 시애틀과의 경기도 봤을 때 이볼디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깔끔한 경기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냥 뭐 이닝만 그럭저럭 먹는데 실점이 좀 딸려온다든지 시애틀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거든요. 오히려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볼디가 최근의 흐름이나 시애틀한테 상대적으로 좋지가 못하다. 반대로 브라이언은 저는 얘가 리그에서 홈이랑 원정 패자가 그냥 대놓고 가장 심한 친구 같아요. 홈일 때는 매우 안정적인데 원정일 때는 그러지가 못하다. 심지어 득점형일 때 홈에서도 샘퍼한테 홈런을 2개나 맞았다. 이런 것과 함께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엄청 높고 막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원정 성적이 개판이기는 해요. 홈런을 엄청 맞는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홈에서 2.20 원정 6.28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텍사스의 상대 전적 때도 엄청 두드러집니다. 보니까 상대전적상으로 이제 여태 9경기를 했는데 홈에서는 3경기 동안 1.53이거든요. 커리어 초반에 짧게 한 거 말고는 두 번 다 7이닝을 먹었는데 근데 원정인 경우에는 5.34예요. 피홈런 6방이나 맞으면서 그냥 아까 봤던 이런 양팀의 지금 맞대결하기 전까지 텍사스는 엄청 오바팀으로 시애틀은 언더팀으로 빠따는 못 치고 마운드는 좋은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건데 오늘은 그런 구도상으로 저는 오바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승패는 저는 텍사스의 승리를 보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브라이언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는 텍사스의 승리보다도 그냥 오바가 좀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매치 같습니다.